코딩 테스트 준비를 위한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프에서 두 정점 사이의 경로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중치합이 가장 작은 경로가 최단 경로가 되겠습니다. 최단 경로를 구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은 하나의 시작 정점에서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0번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0번에서 이제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선에 가중치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가중치는 문제에 따라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0번에서 1번까지 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의 시작 정점에서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력은 저희가 이렇게 노드의 개수, 그리고 간선의 개수, 이 간선의 개수만큼 간선의 정보가 주어질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9기 때문에 9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노드의 개수는 n에 받을 거고요. 간선의 개수는 2에 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n과 2의 첫 번째 노드의 개수, 간선의 개수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다음에 노드의 개수만큼 이 그래프라는 배열을 초기화할 건데 저희가 그래프를 인접평면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지금 이 max n은 여기서 이제 10개로 정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6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노드의 개수만큼 기본적으로 이 무한값으로 초기화하는데 이 inf 값은 여기서는 이 값을 사용하겠습니다. 충분히 큰 값으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상 이제 무한이라는 의미고요. 자기 자신은 비용이 안 들겠죠. 자기 자신까지 오는 비용은. 그래서 0으로 초기화하고 나머지 모두 이제 무한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간선의 개수만큼 이 세 개의 값을 읽어드려서 u, v, 코스트를 읽어드려서 u에서 v로 가는 비용이 이 코스트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u에서 v, 다음에 뒤집어서 v에서 u로도 이제 동일한 비용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그래프가 구성이 될 텐데 0, 1, 50 해서 0에서 1까지 50의 0으로 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1에서 0으로도 50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방향성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값만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찌되었건 이렇게 그래프 구성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이스라는 함수를 구현해서 이 다이스라 메소드를 구현해서 시작 위치를 입력으로 줘서 이 모든 정점에까지의 최단 경로를 이 디스턴스 어레이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 실행이 끝난 다음에 모든 정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0에 가기 위한 최단 그 비용 출력하고 또 1까지 가기 위한 최단 경로 비용 출력하고 옆으로 쭉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 0에서 1까지 가는 그 최단 경로의 비용은 50이라는 의미고요. 2까지는 30. 자, 다음에 3까지 보면 3까지 가기 위한 경로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80이라는 비용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테고요. 자, 여러 개의 경로 중에서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경로죠. 그래서 30, 20으로 해서 50이라는 비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이스라 메소드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정점을 선택할 때 우선순위 큐를 사용할 건데요. 자, 저희가 우선순위 큐에 넣는 그 타입은 배열로, 인트 배열로 저희가 인트 값 두 개를 쌍으로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인트 어레이를 타입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떤 값을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걸 이제 간단하게 람다 함수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비교할 때 첫 번째 인덱스로 이제 비교하라는 얘기죠. 그 값을 리턴함으로써 첫 번째 인덱스로만 이제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 우선순위 큐에 인큐할 때 첫 번째 값에 이 디스턴스, 그 정점까지 가기 위한 최단 그 비용을 첫 번째 값에 주고 두 번째 인덱스에는 정점의 번호를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 visited array 선언하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다 false로 초기화된 상태로 생성되겠죠. 다음에 이 distance array는 저희가 이 멤버 필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씩 inf 값으로 다 초기화를 해주는데 지금 위치만 이제 0으로 초기화 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값으로 해서 0까지의 최단 이 비용, 최단거리 비용 하고 이 정점의 번호. 처음에 이제 0,0으로 넣게 되겠죠. 0,0으로 해서 인트별 생성해서 이제 인큐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Q가 empty가 될 때까지 이 Y문을 돌 텐데, 처음에 저희가 DQ 하게 되면 이 0,0으로 어떤 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1번 인덱스에 정점의 번호가 있어요. 자, 아직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마킹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진행해보면 지금 이 정점하고 인접한 그 정점까지 가기 위한 비용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0번까지 오기 위한 비용 0이죠. 거기에 이제 50이라는 비용을 써서 1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원래 1까지 가기 위한 비용 무한값이었죠. 이 값보다는 작죠. 자, 작은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업데이트 하고 이 Q에 인큐 할 거예요. 자, 50으로 업데이트 하고요. 다음에 50,1을 이제 인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도 마찬가지예요. 2도 이 30이라는 비용으로 그전 알고 있던 무한이라는 값보다 작기 때문에 업데이트하고 Q에 이제 인큐하게 되겠죠. 그래서 30,2가 인큐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턴에 지금 이 두 개가 Q에 있을 텐데 이게 더 작기 때문에 2가 DQ가 되겠죠. 그래서 2가 DQ가 되고, 자, 아직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방문했다라고 마킹을 하고요. 지금 이제 2에서 갈 수 있는 거. 0은 이미 최대한 경로가 구해진 거예요. 자, 2에서 갈 수 있는 거. 자, 2에서 갈 수 있는 게 3이 있고 4가 있죠. 그래서 지금 2까지 30이라는 비용이 왔는데 20이라는 비용을 더 더해서 50이죠. 자, 50이 그 전에 알고 있던 3까지 가기 위한 이 무한값보단 작기 때문에 자, 50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Q에 인큐하는 거예요. 그러면 50,3이 인큐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30, 40을 해서 70이라는 비용으로 그 전에 알고 있던 이 무한값은 작기 때문에 70으로 업데이트하고 70,4를 인큐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DQ 되는 거는 지금 이 50,1, 50,3 두 개 있지만 자, 어떤 걸 먼저 그 DQ 되든 상관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구해놓은 거에 따르면 1이 먼저 DQ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시작점에서 동시에 출발했을 때 2에 먼저 도착하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먼저 도착하는 걸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자, 그렇게 함으로써 최단 경로를 구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은 이제 아직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방문했다라고 마킹을 하고요. 다음에 1에서 갈 수 있는 거. 이미 뭐 0은 구해진 거니까요. 이 3까지 가는 거
1까지 오는데 50이라는 비용이 필요하고 30을 더 더하면 3까지 갈 수 있죠. 그게 80이죠. 80이라는 비용을 써서 3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건 그 전에 알고 있던 50보다 더 크죠. 자,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이 부문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 턴으로 넘어가겠죠. 자, 이제 4를 볼까요? 4는 50에 70을 더해서 120이라는 비용으로 갈 수가 있죠. 자, 근데 그것도 더 크죠. 자, 그래서 이 부문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죠? 더 이상 갈 수 있는 인접 정점이 없죠. 자,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업데이트 못하고 인큐 안 되고 이제 끝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DQ 되는 거는 3이 나오겠죠. 3. 50이니까요. 자, 그러면 3은 아직 방문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방문에 따라 마킹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3에서 갈 수 있는 거. 4, 5를 갈 수 있죠. 자, 3까지 오기 위한 비용이 50이었는데 10이라는 비용을 더 써서 4까지 갈 수 있죠. 60이죠, 60. 60은 이게 60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알고 있던 70보다 작기 때문에 이 부문을 만족하고 안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이 70을 60으로 업데이트 하고요. 60,4를 이제 인큐하겠죠. 자, 그럼 Q에는 70,4도 있고 60,4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DQ 할 때는 60,4가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70,4는 저희가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컨티뉴 함으로써 그냥 스킵해 버리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계속 보면 5로도 갈 수 있죠. 자, 3까지 오는데 최단 비용이 50인데 80을 더 써서 5까지 갈 수 있어요. 130이죠. 자, 130은 그 전에 알고 있던 무한값보다 작기 때문에 자, 업데이트하고 130,5를 이제 인큐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 4가 60,4가 이제 팝이 되겠죠. DQ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방문했다라고 마킹을 하고요. 지금 이 파란색 표시된 건 이미 다 최다한 경로를 찾은 거죠. 자, 5만 보면 4까지 오는데 60이라는 비용이 필요하고 30이라는 비용을 더 써서 5까지 갈 수 있죠. 90이잖아요. 자, 90은 그 전에 알고 있던 130보다 작죠. 자, 그래서 이 90으로 업데이트 해주고요. 99,5를 인큐하겠죠. 자, 그럼 다음에 99,5가 이제 DQ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 방문에 따라 마킹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롭게 찾아지는 건 없겠죠. 나머지 이제 다 이미 최단경을 찾은 거고 여기서 이 5를 거쳐가는 건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Q에 아직 그 130,5가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이 visited가 true이기 때문에 이제 continue에서 스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우선순위 Q가 남아있는 게 없고 이 while문이 종료하고 이제 메인 쪽으로 리턴돼서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서 봤던 그 출력문에서 보았던 0, 50, 30, 50, 60, 90을 이 디스턴스 어레이를 통해서 저희가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단 경로에 이제 비용만 필요한데 경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코드에서 지금 달라지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프리비어스 노드를 저장하기 위한 프리브 배열을 이 정점 개수만큼 정의를 했고요. 다음에 이 다이스라 함수 안에서 이 디스턴스 초기화할 때, 이 배열 초기화할 때 이 프리비어스 이 배열도 초기화를 하는데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합니다. 마이너스 1은 그 앞선 노드가 이제 없다는, 앞선 정점이 없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0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작점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로 남아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알고 있던
경로보다 더 짧은 걸 찾았을 때 저희가 이 디스턴스 값을 업데이트 할 거잖아요. 그때 이 previous 배열 값을 업데이트 할 거예요. 자, 이 의미가 정점 U에서 간선 UV를 통해서 V로 가는 거잖아요. 자, 결국은 정점 U에서 정점 V로 온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점 V 바로 전 노드는 U라는 얘기죠. 자, 저희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아직 방문하기 전에 더 짧은 걸 발견하게 되면 이거 업데이트 할 때 같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소 비용이 저장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로 이전, 최소 비용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최단거리를 나타내는 경로상에 바로 이전 노드를 나타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다이스라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저희가 이 예에서는 지금 도착점 5번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출력을 해본 거예요. 저희가 역순으로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니까 이 while문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이 while문을 돌 건데 처음에 5 출력하고 이 previous 5의 이전 노드는 자 4가 될 거예요. 4 3, 2, 0 이 순서로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요. 자, 거꾸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제 0을 만나게 되겠죠. 자, 이게 0이 됐을 때 0 출력하고 그 다음에 previous 0은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저희가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하고 시작을 하니까요. 해서 0을 출력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돼서 이제 이 while문이 종료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역순으로 지금 이 예에서는 5, 4, 3, 2, 0으로 이제 출력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경로가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 이전 정점을 기록하기 위한 배열을 두고 이 정도만 이제 코드를 추가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경로를 이제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이스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다이스라는 이제 그리드 알고리즘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매 선택에서 그때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노드부터 이제 탐색을 시도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다이스타 알고리즘은 그 우선순위 큐를 통해서 지금 그 아직 방문하지 않은 것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노드부터 이제 방문을 시도하잖아요. 자, 그래서 음의 가중치가 있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동작을 못 하게 되겠죠. 왜냐고 하면 갑자기 이제 그 먼저 방문했던 것보다 더 낮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의 가중치는 허용을 하지 않고 0 이상의 가중치가 있을 때만 저희가 다이스타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이스타 알고리즘은 이제 이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DP적인 요소를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새로운 노드까지의 최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계산된 결과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DP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이스타 알고리즘이 어떻게 최다한 경로를 이제 구하게 되는지 한번 이제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이런 그 그래프가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지금 이 0은 정점의 번호가 아니라 비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시작점은 비용이 0이겠죠. 시작점에서 시작점까지 가는 비용은 0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지금 여기 가중치가 없는데 가중치가 없다는 의미는 가중치가 다 같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1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다 같은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BF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인접한 정점을 다 이제 Q에 인큐하고 다음에 이제 그 Q에서 DQ 하면서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의미상으로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방문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 저희 코드상으로는 뭐 차례대로 방문하지만 자, 이걸 먼저 방문한 다음에 인접한 노드를 다 Q에 이제 인큐하게 되는데 이 정점보다는 이게 먼저 인큐되기 때문에 다음에 DQ 했을 때
이게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순서로 방문하게 되죠. 하지만 의미상 동시에 방문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똑같이 길이 두 개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시에 도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서로 이제 거리가 같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의 비용으로 이제 여기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 다음도 동시에 출발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의 비용으로 도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출발하면, 자, 여기 이제 3으로 도착할 텐데, 자, 그거는 의미가 없죠. 저희가 이제 BFS에서는 방문했다라고 마킹을 하기 때문에 무시가 되고, 뭐, 달달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여기는 3으로 온 건 이제 무시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서 이 정점까지는 3의 비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최단 거리가, 그러니까 최단 거리 비용이 3인 거죠. 자, 이렇게 BFS에서는 저희가 먼저 방문한 게 최단 경로라는 걸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 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간선의 비용이 전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달달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되죠. 자, 이것도 직관적으로 어떻게 최단 경로가 구해지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마찬가지로 동시에 출발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정점은 도착을 했지만 1의 비용으로 도착했지만 여기는 아직 도착을 못했겠죠. 반만 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여기 도착하고 그때 여기도 도착을 하겠죠. 여기가 2니까요. 자, 비용이 2란 얘기는 거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거리가 2 혹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어떤 걸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어찌되었건 얘가 도착할 때 얘도 같이 도착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는 3으로 오지만 그 전에 이미 더 짧은 비용으로 방문했기 때문에 이제 무시가 되고 다음에 여기 3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를 거쳐서 여기가 이제 최소 이렇게 돌아오는 경로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최단 거리고 이제 최소 비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지금 BFS로도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왜냐고 하면 여기 도착했을 때 이쪽으로 먼저 도착할 거니까 돌아가는 경로가 이제 배제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하나 더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BFS로는 이제 구할 수가 없겠죠. 자, 왜냐고 하면 지금 이 정점에 4로 오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1, 2, 3, 3의 비용으로 오는 게 최단 경로잖아요. 그쵸? 최소 비용이고. 근데 저희가 이걸 BFS로 동작시키게 되면 지금 이렇게 오기 전에 이 간선을 통해서 이 정점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4, 여기까지는 5라는 잘못된 비용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다이스를 알고리즘을 꼭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다이스를 알고리즘을 어떻게 최단 경로가 구해지는지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자, 1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자, 이 정점에 도착을 할 거예요. 1의 비용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정점의 번호가 아니라 비용을 표현한 거예요. 그때 이 간선은 4이기 때문에 4분의 1만큼은 왔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1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자, 여기 도착했겠지만, 아직 여기 이제 반밖에 못 왔겠죠. 그 다음에 또 1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그때 얘는 이 정점에 도착을 하죠. 자, 3의 비용으로 도착을 할 거예요. 하지만 얘는 도착을 못 하죠. 아직 남았잖아요. 이 거리가 4 혹은 시간이 4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이스를 알고리즘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정점 0에서 인접한 노드를 이 비용에 따라서 우선순위 큐에, 그러니까 프라이어티 큐에 이제 인큐를 하잖아요. 인큐할 때 이 비용을 갖고 인큐를 하죠. 그쵸? 얘는 1, 얘는 4로 인큐하죠. 자, 그래서 1인 이 경로가 먼저 DQ가 되잖아요. 그쵸? 그건 DQ 되면 그 다음에 이거와 인접한 이 정점을 인큐할 건데 얘는 2라는 비용으로 인큐하게 되죠. 그쵸? 자, 2는 얘보다 4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로보다 얘가 먼저 DQ가 돼요. 2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접한 이 정점을 방문했을 때 인접한 이 노드가 1이라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2로 오니까 하나 더 더해서 3이란 비용으로 이 정점까지 갈 수 있다고 이제 그 정보를 우선순위 큐에 이제 인큐를 하죠. 그러면 3은 여전히 4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먼저 이제 DQ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먼저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쵸? 일정 시간마다 일정한 거리를 갈 거잖아요. 이쪽으로 먼저 도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인접한 이 간선을 가지고 이 노드에 4라는 비용으로 이제 우선순위 큐에 인크를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4니까 둘 중에 뭐가 먼저 처리되든 상관은 없어요. 그쵸? 왜냐고 하면 얘가 먼저 DQ 되더라도 얘는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그쵸? 방문에다 처리했기 때문에 무시되겠죠. 무시되고 그 다음에 DQ 했을 때 얘가 나와서 이 정점까지의 비용이 4라는 걸 맞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이스트라 동작을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학적인 증명에 앞서서 이 명제부터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래야 이제 뒤에 그 수학적 설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먼저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최단 경로를 구성하는 부분 경로도 최단 경로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점 S에서 정점 D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정점 X, Y, Z를 거쳐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안에 부분 경로도 최단 경로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S에서 Y까지 가는 이 경로도 최단 경로고요. X에서 Z까지 가는 이 경로도 최단 경로가 됩니다. 자, 이게 왜 최단 경로인지 규律법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규律법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를 이제 부정해서 결국은 그 부정한 사실이 모순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증명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 경로 중에 X, Y, Z, 그러니까 Y를 거쳐서 Z까지 가는 이 부분 경로가 최단 경로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이제 다른 정점을 거쳐서 가는 더 짧은 경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X, Y, Z까지 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3이었다고 해볼게요. 3의 비용으로 가는데 이게 최단 경로가 아니라서 A를 거쳐서 가게 되면 2라는 비용으로 간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모순이 되는 게 만약에 얘가 2라는 비용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애초에 S에서 D로 갈 때 이 중간에 3 대신에 2를 써서 가게 되면 더 짧아질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S에서 X, A, Z, D로 가면 1만큼 더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애초에 얘가 차단 경로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단 경로를 구성하는 부분 경로도 모두 최단 경로가 된다는 얘기죠.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하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최단 경로가 애초에 최단 경로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S에서 D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이거라고 하면 다른 이런 중간에 거쳐서 더 짧게 가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모든 부분 경로도 이제 최단 경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이스트라 이제 동작을 증명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이제 집합 P를 최단 경로가 결정된 정점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자, 이 얘기인 즉슨 저희가 이게 결정될 때마다 그 방문됐다라고 마킹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방문된 정점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최초에 저희가 이제 시작 정점이 이제 S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비용을 0으로 하고 이 자신이 그냥 최단 경로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자명하죠. 왜냐고 하면 자기 자신한테 오는 비용이 0인데 0보다 더 작은 비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얘는 최단 경로가 맞죠. 그쵸? 그래서 얘를 이제 최단 경로가 결정된 정점 집합에 넣는 거는 맞는 동작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정점 x, 그러니까 아직 P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방문하기 전인 이 간선을 통해서 x라는 정점에 최단 비용으로,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다고 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 동작했다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이게 잘못 동작했다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또 규류법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잘못된 동작이었다고 하면 사실은 더 짧은 경로가 있었다고 하면 자, 그러면 어떤 다른 정점을 통해서 가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직 방문 전일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모순되는 점이, 자, 만약에 A를 거쳐서 더 짧게 X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얘기인 즉슨, 지금 디스턴스 X, 그러니까 X의 비용보다 이 디스턴스 A, 이 비용이 더 작을 거잖아요. 그쵸? 자, 지금 경로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겠죠. 그쵸? 이거 하나 더 거쳐서 X까지 가야 되는데, A는 더 작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우선순위 큐에 얘네 둘 다 아직 방문 전이니까 둘 다 우선순위 큐에 있었을 거고 저희가 우선순위 큐에서 꺼낼 때 작은 걸 먼저 꺼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점이 존재했다고 하면 얘를 먼저 꺼내고 얘를 먼저 방문했겠죠. 얘를 먼저 방문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모순되기 때문에 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쵸?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됐고 결국 이 x는 이 최단 경로가 이제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x도 최단 경로가 결정된 이 정점의 집합 이제 P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이 A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제 방문될 수 있겠죠? 얘보다는 이제 거리가 더 이제 크겠죠? 같거나 클 거예요. 그쵸?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먼저 방문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최단 경로가 결정이 돼서 이렇게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Y라는 정점에 이 경로를 통해서 최단 경로를 구했다고 한번 볼게요. 자, 근데 다이스트라 이 동작이 잘못돼서 이거보다 더 짧은 정점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이런 정점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이 정점도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일 거예요. 그쵸? 자, 왜냐고 하면 여기에 속한 정점들은 모두 다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그쵸? 최단 경로를 통해서 지금 Y까지 간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게 있다고 하면 얘도 아직 방문 전이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경로 디스턴스 B까지 오기 위한 비용은 이 Y까지 가기 위한 비용보다 작겠죠. 그쵸? 이렇게 거쳐가는 게 더 짧다고 하면 B에서 더 가는 거니까 이거보다는 B가 작겠죠. 자, 근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둘 다 방문 전이기 때문에 둘 다 우선순위 큐에 있을 거고 저희가 우선순위 큐에서 꺼낼 때 작은 걸 먼저 꺼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존재했다고 하면 Y를 방문하기 전에 B가 먼저 방문이 됐겠죠. 그렇죠? Y가 먼저 방문됐을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모순되기 때문에 결국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 중에서 Y를 먼저 방문했다는 얘기는 Y가 비용이 가장 작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모순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동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 P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속
이 최단 경로에 새로 찾아서 연결하는 거는 계속 최단 경로가 되겠죠. 요 앞서 보여드린 거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최단 경로를 구성하는 부분 경로도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이 최단 경로에서 계속 이제 이어나가는 그 경로도 이제 최단 경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특정 시작점에서 특정 도착점까지만 이제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걸 살펴볼게요. 자, 입력은 이제 앞서 예제랑 동일하고요. 자, 이것도 동일한데 차이점은 이렇게 이 도착점을 추가적으로 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any 값 읽어오고 이 인접 행렬 초기한 다음에 이 간선의 정보를 읽어와서 그래프 구성하는 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차이점은 이제 이 도착점을 인풋 값으로 준다는 거죠. 해서 저희가 이 다이스라 메소드에서 이 도착점까지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그 최대한 경로를 구해서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줄 거예요. 그럼 반환하면 이제 저희가 출력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예제이기 때문에 0부터 이제 n-1까지 모든 이제 도착점에 대해서 다 해서 하나하나 이제 출력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0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 0에서 2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이건 예제니까 이제 다 출력해 본 거고요. 사실 전체가 다 필요할 때는 앞서 살펴봤던 대로 전체 다 구하시면 되고, 문제에 따라서 저희가 도착점이 특정 시작과 도착점 그 거리만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 경우에 이제 이렇게 시작점과 도착점만 줘서 그 값만 이제 구하도록 저희가 이제 구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 앞서 살펴봤던 코드에서 달라지는 점이 지금 박스로 표현해 드린 부분이에요. 도착점을 추가로 입력으로 받고 다음에 이 시작점과 도착점 사이에 그 최단 거리 비용만 반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return 타입을 int로 바꿨고요. 다음에 저희가 DQ 했을 때 그 정점의 번호가 이 도착점과 같다고 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 정점까지 오기 위해 필요했던 그 비용을 바로 반환해서 이 함수의 실행을 종료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 도착점까지 항상 그 간선이 이어지지 않아서 이제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경우에는 이제 while문이 종료할 거고 저희가 그러니까 중간에 리턴하지 못하고 종료할 거고 자, 마지막에 이렇게 무한값을 반환함으로써 해당 도착점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예제에서 이렇게 0에서 3까지 가는 그 최단 경로만 필요할 때 이렇게 호출하면 되고요. 자, 차이점은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 이제 여기까지만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DQ 했을 때 이제 3이 나오면 마킹도 안 해요. 마킹하기 전에 그냥 리턴에서 끝내는 거예요. 마킹하기도 전에 이 값 50이란 값을 바로 이제 반환해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불필요하게 연산을 더 수행할 필요 없이 이 중간에 이제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그 최단 경로 알고리즘 중에 이제 다이스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정 시작점에서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방법하고 다음에 이 하나의 쌍에 대해서만 특정 시작점과 특정 도착점 이 쌍에 대해서만 이 최단 경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